공연을 보기 위해 극장으로 들어서기 직전의 설렘, 입장할 때의 즐거움, 그리고 의자에 앉았을 때 풍기는 극장 특유의 콤콤한 냄새. 공연장을 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껴봤음직한 기쁨일 텐데요. 그 공연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은 관객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 시간 공연 사업에 매진하고 있고 최근부턴 광진문화재단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기 대표 만나 사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연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은행원이셨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공연 사업에 뛰어드셨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노래도 좋아하고 악기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지내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음악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이제 전공도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전공은 못했고요. 당연히 뭐 자연스럽게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갖게 되는 꿈이 뭐냐면은 아주 이런 좀 문화 공간, 이런 극장을 한번 운영하고 싶다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갖게 됐는데, 그 꿈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 끝날 무렵에 하여튼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 많은 공연을 기획하셨습니다. 네, 네.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으십니까? 기억에 남는 공연이 굉장히 많은데요. 옛날에 좀 오래됐지만 그 유진박이라는 그 전기 바이올리니스트 아시죠? 그 친구가 처음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공연을 같이 했는데 그때 공연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그 유진박을 매니지먼트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아티스트를 좀 보호를 하고 좀 이렇게 좀 아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뭐 여기저기 많이 나가가지고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물론 그거를 예상 못했던 건 아니지만은 저는 유진박과의 의리 때문에 공연을 한 번 더 했는데 그 공연은 실패를 했는데 정말 제가 공연 여러 가지 참 많이 했는데 그 유진박이라는 그 연주자가 저에게 기쁨도 줬고 아쉬움도 남겼던 그런 연주자여서 그 유진박 리사이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른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실 공연 사업가들이 재정적 궁핍함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공연계에 일조하고 계신데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공연에 하드와 소프트가 있으면 하드는 공연장이고 소프트는 공연물들이거든요. 다 공연물들만 집중을 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드가 많이 없으니까 하드에는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연만 하다 보니까 공연이라는 것이 잘 되면 좋은 것인데 안 되면 또 이제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저는 두 가지를 다 택한 겁니다.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제 공연장에서 제가 확신하는 공연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문화재단 출범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실 예산 문제가 컸는데요. 문화재단 사장으로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역설하신다면요. 결국 이런 겁니다. 나루아트 센터가 2005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거든요. 10년이 되었는데 사실은 뭐 처음에 이제 민간 위탁 전문가가 와서 1년 반인가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나갔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을 했는데 사실은 뭐 공대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이런 공간은 전문가들이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 운영을 했을 때에는 좀 내용이 달라지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이제 한 3개월, 2, 3, 4월 3개월 동안 좀 리모델링해서 뮤지컬과 오페라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랑 같이 미팅도 많이 하고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일단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가장 큰 급선무고요. 그다음에 담을 것들은 뭐 제가 그동안 워낙 다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메뉴는 많이 있어요. 근데 담을 그릇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일단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문화재단이 꽤 생긴 곳이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 광진구만의 특별한 문화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 시내에 서울문화재단 포함해서 저희가 10번째로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는데 출범하기 전에 이제 각 구의 문화재단들을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이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화재단들이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색깔이 너무 비슷해요. 구나 시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삼국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율적으로 자유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문화라는 건 상당한 자유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안에서 뭐가 나와서 일을 재미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결국 예산 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인데 저는 사실은 아이템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팝아트예요. 그러니까 팝아트 팩토리를 제가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 팝아트 팩토리를 만드는 게 제가 임기가 3년인데 3년 동안 그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고 당장 내년에 뭐 어떤 성과가 금방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기간을 좀 두고 봤을 때는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건 따로 한번 취재해보고요. 예, 그리고 초반 질문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건 그 문화재단 운영과도 관련이 깊은 건데 네네. 공연장에 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우리 이제 기자님도 혹시 이제 뭐 공연들 보러 다니시잖아요. 공연 보고 나오시면 뭔가 시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되는 건데요. 힐링입니다. 오셔서 이 팍팍한 세상에 사시면서 정신적으로 피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공연장에 오셔서 또 혼자 오지 마시고 가족들과 오셔서 공연을 보시면은요 힐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집에 이제 애기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변치 않은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꼭 제가 직접 해본 건데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들의 장래를 걱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아이들 손을 잡고 공연장을 다니십시오. 그러면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다니는 아이들이 크잖아요.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제가 직접 느껴본 사람이고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다니시면 아마 아이들 걱정도 없고 본인도 힐링 받으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필요한 거죠. 끝으로 기자가 만난 사람들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하게 영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있습니다. 그 1960 그게 한 7, 8년 정도 다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뮤지컬 영화인데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줄리 앤드류스와 크리스토퍼 프라마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잘 아시죠? 그 영화요. 그 영화를 영화관에서만 10번을 봤어요. 그것도 거의 뭐 하루 간격으로 10번을 봤더니 그게 허리우드 극장입니다. 그 표 받는 그 누나가 너는 이렇게 맨날 이거 보러 오냐라고 했더니 봤는데 그다음에 집에 또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지금 글쎄 횟수를 따지면 몇백 번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첫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그 노래와 그 노래 가사 뭐 대사 거의 다 지금 외우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어디 가서 노래하라 그러면은 사운드 뮤직 그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나왔던 노래들이 있죠. 그걸 지금도 내가 부르고 그러는데 그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영화를 굉장히 오래 봤고 많이 봤고 제가 제일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그 영화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입니다.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좀 보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기 광진문화재단 사장 만나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